확실히 남편과 유가족 등의 공통된 진술은 고유정이 아들을 못 만나게 했다. 변한봉 변호사님, 예. 경찰에서 고유정이 진술하는 것은 의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 전 남편을 왜 죽였느냐. 남편이 잘못을 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냥 만나면 되는데 자꾸 법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렇죠. 가사 소송을 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항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여자 쪽에서는 남편이 전혀 가사에도 등한시했고 전혀 생활도 지원하지 않았었고 관심도 없었다. 언제나 보여줄 수 있었는데 오지도 않았었다. 관심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남자 쪽에서는 변호인이 증거를 제시를 하죠. 금융 내역 보면은 어차피 계좌이체 내역은 전혀 사라지지 않으니까 돈 낸 거 다 보여져 있고 또 왔다 갔다 문자 보여주면서 애 좀 만나러 가면 되느냐 하면 저쪽에서는 답이 아예 없거나 연락이 없거나 아니면은 안 된다, 싫다 하기 때문에 면접교섭에 대해서 소송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든 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굳이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면접교섭이라는 소송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요. 언제든지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판사님도 보시면 바로 압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는 그냥 고유정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좀 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은 그냥 증거 한두 개로 금방 다 깨지는 부분이고 저런 것들이 고유정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 낮추는 결과가 되겠죠. 저렇게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거짓말들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전혀 뇌우침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계속 어떻게든 그냥 이리저리 말로 그냥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구나라는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패착이죠, 저것은. 확실히 지금 저희 취재기자가 찾아가 봤는데 사망한 전 남편의 집에 아이에게 꼭 읽어줘야지. 그 동화책들이 지금 계속 먼지 한 톨 없이 저렇게 다 지금 쌓여있는 장면이 포착이 돼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어요. 고유정의 이 진술, 뭔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뭐 어쨌든 전 남편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적대적이었다. 이것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런 차원에서는 고유정 입장이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게 그래요? 결혼을 했는데 남녀가 결혼했는데 젊은 부부가 결국 살 곳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남편이 별로 돈이 없으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돈을 몇 천만 원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집을 구매했는데 명의를 시아버지 명의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젊은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고유정이 정말 시댁과 전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느낌을 받았던 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고유정의 캐릭터에서는 그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극단적인 사고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생각이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 판단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거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는 내 피부치는 결국 내가 데려와서 키우겠다. 이런 종류의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겠나 싶기도 합니다. 고유정이 살해한 전 남편의 동생의 이야기를 좀 계속 들어볼 텐데 아까 박용진 의원 언급했듯이 황당하게도 경찰이 공개했었던 경기도의 한 재활용 업체에서 발견됐던 것은 전 남편의 유골이 아니었습니다. 동물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은 개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정말 비참하긴 한데 그게 정말 형이었으면 했거든요. 이번에 다행히 전단지가 나와가지고 전국에 배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추적 물체가 발견되시면 꼭 경찰에 신고해 주셔서 저희 가족 좀 숨 쉴 수 있게 한이라도 풀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박정화 대변인. 지금 변사체를 찾습니다라는 전단지까지 뿌리고 있는 건데 아까 박용진 의원 잠깐 언급했지만 아니 도대체 우리 경찰이 초동수사, 블랙박스도 확인 안 하고 해당 시체에 혈흔이 묻어 있었던 차도 그냥 그토록 방치해 놓더니 이제는 유가족들이 제발 변사체 좀 찾아달라. 이 사실은 우리 같은 동양 문화에서 좀 장례를 치려면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타깝지만 아직도 단유구항에서 확인되지 않은 시신들이 덜어 남아 있는데 일단 뭔가가 좀 다만 얼마간이라도 있어야 이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데 동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야 한이라도 풀 수 있는데 라고 하는데 가슴이 찡합니다. 근데 경찰이 이제 와서 뭐 제주 동부경찰 서장 명의로 해가지고 뭐 변사체를 찾습니다. 현상금 500만 원 걸고 뭐 이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참 답답한 일이에요. 애초에 경찰이 최초 사건이 발생이 되고 신고가 되고 하는 상황에서 초동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저 시신 뭐 훼손이 됐더라도 시신 제주 항에서 배 타고 넘어가기 전에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김포 어디선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펜션 수사 안 해요. CCTV 확인 안 해요. 형이 아이 보고 싶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노래 부르며 갔던 그 모닝차 마트 앞에 며칠씩 있은데도 그거 확인 안 해요. 고유정이 보냈다는 그 전 남편의 거짓 문자 가지고 또 한참 헤매요.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결국엔 못 찾은 거거든요. 제주도민들 일부 나와서 경찰서 항의하고 말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참 할 말이 없을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면에서 현재 남편인, 뭐 편하게 이제 의붓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의붓 아들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청주경찰서에서 있었던 초동수사가 과연 맞았느냐라는 의문을 모두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경찰이 좀 더 분발해서 이 문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더 분발해서 수사에 매진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고유정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과 의문들에 대해서 깊게 전해드렸습니다.